안녕하세요. 이글스 독서클럽입니다. 오늘은 결국 이기는 님 8장 부활 파트 결국 나는 나로 살 것이다. 이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영웅은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자기 자신을 정화해 새로 태어날 것이다. 신비로운 것은 적을 물리친 원동력이 자기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영웅 여정의 끝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의 마인드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영화 8마일을 보면 주인공 레빗은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래퍼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의 치명적인 단점은 백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그는 어머니의 트레일러 하우스에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이 사실을 알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주인공이 클럽에서 랩 배틀을 벌이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 레빗의 삶은 계속 꼬이기만 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까지 추락한 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랩 배틀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상대 래퍼가 자신을 어떻게 도발할지 잘 알고 있었고 그는 그 점을 역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약점,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객들 앞에서 표효하듯 나는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씹을지 알고 있어. 나는 백인이야. 양아치야. 엄마 트레일러에 얹어 살아. 바로 영혼에서 우러난 당당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용기입니다. 상대 래퍼는 크게 당황하고 배틀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영웅의 여정의 목표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힘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 쿵푸 팬더를 보면 주인공 포는 어려운 수련을 거쳐 전사로 거듭납니다. 스승은 포에게 쿵푸의 비법이 담긴 용의 문서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득이 양양한 표정으로 두루마리를 펼친 순간 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용의 문서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포는 실망해서 하산하고 머지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하다고 믿으면 그것은 진짜 소중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열쇠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것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용의 문서의 비밀이었습니다. 포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포는 아버지의 국수집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포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비법이 무엇인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비법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에 다시 올라가 용의 전사가 된 포는 파괴자 타이렁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데 그 무시무시한 똥배로 타이렁을 받아치는 장면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조롱의 대상이었던 똥배가 가공할 무기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영웅 스스로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이 그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적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책에는 나와 경쟁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수진은 경쟁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고 경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였을까요? 경쟁에 빠지면 자아 실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이 먼저 지쳐 쓰러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욕심내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내 스타일마저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쟁하지 않고 단지 하루하루를 불태웠다고 말합니다.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자기 자신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수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경쟁자는 언제나 어제의 강수진이었다. 연습실에 들어서면서 나는 어제 강수진이 연습한 것보다 강도 높은 연습을 1분이라도 더 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면 경쟁이 없는 세상은 행복할까요? 경쟁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분발시키는 점입니다. 강수진은 경쟁자 없이도 스스로를 분발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경쟁이 없다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기 쉬운 게 인지상정입니다. 만약 나가수의 경연이 없고 프로야구의 친선 경기만 있다면 재미가 있었을까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무대가 태어나곤 했습니다. 김건모는 무대에서 내려와
아가수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관리하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일본의 아사다 마오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경험이 세계 정상의 선수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사다 마오는 2017년 4월 은퇴 기자회견에서 김연아는 어떤 존재였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15에서 16세부터 함께 대회를 치렀다. 서로 좋은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문제없는 세상이 과연 행복할까요?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뚜렷하게 아니오라고 외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분투했는데 막상 이루고 나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보채던 어린아이가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나면 이번에는 다른 것을 달라고 보채는 식으로 말입니다. 반대로 결핍과 분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상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런 의미에서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완벽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기에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결핍 못지않게 권태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핍과 투쟁, 문제의 존재의 의미이며 그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극복하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써 쌓은 것들이 단숨에 허물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특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순간은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실패를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포드사의 에드셀 자동차는 1955년 포드가 총력을 기울여 만든 자동차 모델입니다. 그러나 기대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회사에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안겨준 채 2년 만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자동차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사전 홍보, 대중의 관심도 한껏 모아졌으나 막상 출시되고 보니 오일이 샌다거나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의 결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분명 인재에 해당되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에드셀은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었고 불운했던 게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드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종들은 성공을 거두어 포드가 살아남는 것이 그렇고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대체로 인생이 잘 풀린 것도 그렇습니다. 불운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면, 다시 말해 100% 인재였다면 대실패한 자동차가 만든 회사가 만든 다른 차종들이 모두 성공을 거둘 리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일에 몸담았던 인물들의 인생이 한결같이 잘 풀리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운명론자가 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운명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상당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16세기 역사학자 마키아벨리는 어떤 일의 운명은 절반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악물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운에 좌우되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의 운이 70%, 기는 3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70%의 운도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에게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